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퇴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 바로 파이어족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돈만 충분하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다는 기대와 달리 조기 은퇴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불안이 스며드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역설이 생기는 걸까요? 실제 사례들을 통해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는 사라졌지만 구조도 함께 사라졌다. 42세의 파이어를 이룬 어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퇴근 스트레스는 없어졌는데 이상하게 하루가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씨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지만 그 대신 오늘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 앞에서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라는 구조가 사라지자 하루의 리듬도 함께 사라졌고 그 빈자리에 막연한 허무감과 불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현상을 역설적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구축했던 직장의 리듬이 사라지면 그 공백이 심리적 흔들림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50대 초반 파이어족 B씨는 재정적으로는 누구보다 안정된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돈 걱정은 없어졌는데 나라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은퇴 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 중 하나는 정체성 상실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자신을 규정합니다. 나는 엔지니어다, 나는 팀장이다, 나는 교사다. 그런데 파이어족들은 이 역할을 남들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내려놓게 됩니다. 역할이 빠르게 사라질수록 자아감의 붕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B씨는 예전에 명함만 꺼내도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파이어족들은 많은 시간을 얻는 대신 또 하나를 잃습니다. 바로 관계의 리듬입니다. 실제 인터뷰에서 48세 조기 은퇴자 C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친했던 사람들이 없어지니 연락할 사람이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직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의 허브였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작은 고민도 크게 느껴지는 사회적 고립감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조기 은퇴자는 또래 대부분이 사회생활 중이기 때문에 평일 낮에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고립감은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심리적으로 내가 사회 밖으로 밀려난 사람인가라는 부정적 감각을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파이어족들이 공통으로 털어놓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있어도 불안하다는 감정입니다. 40대 후반에 은퇴한 D씨는 연 4% 룰을 계산하고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오히려 지출할 때마다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돈이 30년, 40년 버틸까?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의료비가 갑자기 늘면 어떡하지? 노후 재정은 미래 변수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떤 계산도 100%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특히 한번 은퇴하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에 파이어족들은 돈을 쓰는 순간마다 책임감과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적 자유가 오히려 재정적 공포를 증폭시키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 파이어족을 흔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공백. 전문가들은 파이어족 불안을 크게 세 가지 공백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역할의 공백. 둘째는 관계의 공백. 셋째는 시간의 공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생기면서 파이어족들은 예상보다 훨씬 큰 심리적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은퇴 12년 차에 다시 일을 찾거나 파트타임 활동을 하거나 작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파이어는 노동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안정된 조기 은퇴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은퇴 전에 이미 계획했다는 것.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일, 내 역할, 내 연결망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루 3시간 배우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누군가는 오랜 취미를 일로 연결했고, 누군가는 작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다시 생기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리듬이 구조를 만들고 구조가 마음을 지탱해주기 때문입니다. 조기 은퇴는 분명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파이어족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자유는 책임을 부르고 여유는 공백을 만들고 공백은 불안을 부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은퇴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어떻게 다시 짤 것인가입니다.
역할을 잇는 대신 새로운 역할을 만들고, 관계가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흐트러진 시간을 다시 나만의 리듬으로 채우는 사람만이 은퇴 후 진짜 안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나요? 파이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인생 이막의 안정감을 결정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뜨고 출근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며 내 시간과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기 은퇴만 하면 인생의 불안도 함께 끝나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 파이어족들을 인터뷰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스며들었다는 고백. 오늘은 바로 이 불편한 진실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질까? 그 원인을 은퇴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며 마지막에는 불안을 비워내고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방법까지 차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기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예상과 다르게 재정이 아닙니다. 바로 일상의 구조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불평하면서도 우리가 은근히 의지하던 것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업무가 주어지고, 정해진 책임과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이어에 성공한 많은 분들은 이 구조가 사라지는 순간 어떤 감정이 찾아오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바로 의미 없는 하루가 이어지는 데서 오는 미세한 불안. 하루가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시간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몰라서 생기는 공허감. 이 감정은 겉으로 티 나지 않지만 은근히 깊게 파고들어 어느 순간 자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42세 IT 개발자로 파이어에 성공한 어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소 야근과 스트레스로 늘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였죠. 은퇴 첫날 그는 그토록 바라던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스트레스는 사라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생겼는데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출근 시간도 회의 일정도 없으니 처음엔 해방감이 컸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자 하루가 너무 길고 공백이 너무 넓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이 방향이 맞는 걸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역설적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부족해서 생기는 불안이 아니라 과잉의 자유에서 생기는 불안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50대 초반의 파이어한 B씨입니다. 자산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충분했고 시뮬레이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년 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직업을 잃은 순간부터 불안해졌습니다. 평생 직업으로 증명해온 나라는 사람이 없어졌거든요. 그는 25년 동안 금융권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수십 명과 회의를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조직 안에서 역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기 은퇴 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명함이라는 사회적 정체성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역할감이 사라지자 그는 물음표로 가득한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로 정체성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갑자기 사라지면 마음은 방향을 잃고 불안은 조용히 올라옵니다. 세 번째 사례는 48세의 파이어한 C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인간관계 걱정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는 없어졌는데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사라졌어요. 평일 낮에 함께 시간을 보낼 친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직장은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의 핵심 연결 지점입니다. 그 연결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립감이 천천히 자리를 잡습니다. 누군가와의 가벼운 대화, 함께 일하며 생기는 동료감,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뒤 친구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나는 이제 혼자인가라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사례인 45세 파이어족 D씨는 재정적 불안을 꼼꼼히 계산한 사람입니다. 4% 룰을 적용하고 20년 이상의 지출 계획을 정리해둔 상태에서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뜻밖의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돈이 충분해도 불안한 건 똑같더라고요. 그동안은 월급이 들어오니 돈이 나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다시 돈이 들어오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지출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절약하게 되었고 돈을 쓰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감정을 재정적 취약성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잔고가 줄어들지 않던 시절을 살아온 사람이 꾸준히 감소하는 자산 흐름을 처음 마주할 때 생기는 심리적 충격입니다. 파이어족 상당수가 이 문제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바로 노동시장 복귀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한번 조기 은퇴를 선택한 뒤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회비용의 상실이 불안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듯 파이어족의 불안은 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사라지면서 오는 현상입니다. 직장이 주던 리듬, 일이 주던 방향, 사회가 제공해 주던 역할, 사람들과의 연결,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사라질 때 사람은 자유가 아니라 공백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이 불안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파이어 성공의 진짜 기준을 재산 규모가 아니라 은퇴 후 구조를 얼마나 준비했는가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이어족의 불안을 실제로 극복한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첫째, 하루의 리듬을 다시 만든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하루를 채우는 활동의 흐름을 명확히 잡은 사람은 불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리듬은 구조를 만들고 구조는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둘째, 역할을 새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직장 역할이 사라진 뒤에도 사회에 기여하는 작은 일, 배움의 프로젝트, 취미 기반의 소규모 일거리 등을 통해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가진 사람들은 정체성 공백이 거의 없었습니다. 셋째,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한 사람들입니다. 동호회, 배움 모임, 독서 커뮤니티, 지역 활동, 이런 작은 연결이 일상 속 고립을 크게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은퇴 전에 이미 이 모든 준비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유는 불안을 만들지만 준비된 자유는 가능성을 만듭니다. 정리하자면 파이어는 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직장이 제공해 주던 구조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파이어를 꿈꾸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재정의 숫자만 보지 말고 은퇴 후의 나의 일, 나의 역할, 나의 사람들, 그리고 나의 하루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아름답지만 공백은 위험합니다. 공백을 채울 준비가 된 사람만이 조기 은퇴 후 진짜 안정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어떤 구조로 채워질 예정인가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불안을 넘어 안정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